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조사한 거 뭐 국내랑 해외 사례 청년 정책 같은 거 조사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자유롭게 말하는 게 좋겠죠? 네, 네. 이나 이런 거 사례들 찾아보면서 본 게 뭐 이런 제도들은 잘 정리돼 있고 지원될 제도는 정말 많은데 그게 정말 그 청년들한테 실효성 있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주휴수당이나 뭐 이런 야간근무 이런 것도 제도는 맞춰서 잘 돼 있는데 이런 지원도 그게 실질적으로 체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도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지키지 않는 것도 정말 많고 그러니까 그런 지금 현재 있는 제도들이나 이런 지원들이 좀 현실화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촉진 장려금, 뭐 이런 장려금이나 뭐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주거 지원 다 많은데 주거 지원은 빼고 만약에 먼저 취업에 마치려면 아무리 이런 걸 많이 해줘도 좀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고 돈을 지원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지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약간 중소기업을 조금 육성하는 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프로그램의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정부가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동안은 너무 대기업 위주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으니까 유지가 됐던 방식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장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한테 업무를 가져오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줄이는데 사실 중소기업이 금전적인 지원이 한정이 돼 있고 부담이 크니까 그걸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해외하고 어떤 연계해가지고 어떤 프로젝트, 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중소기업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저는 이 사람들이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근 수당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받고 뭐 주휴수당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일을 하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통계 격차보단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갭이. 이 사람들이 그냥 법만 진짜 법대로 해서 지켜져서 일한 대로만 받는다면은 그걸 다 받아낸다면은 지금 통계상 나와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요새 많은 대선 주자들이 유연근무제를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근무 시간을 단축을 해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건데 사실 아무리 지원해 준다고 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그 많은 중소기업들에게 다 줄 재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한정된 재원으로 한 사람을 오래 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 짧은 시간 동안만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서 보내거나 다른 할 일이 있는 타람들을 놓아주고 그 사람들만 모아서 9시간을 8시간을 한 명이서 할 것을 4시간씩 2명이서 하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파트타임처럼 확충하는 방안도 실업 인구 100만 시대, 고용 한파가 몰아치면서 청년 취업 역시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9.2%로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는데요.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2%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날로 심해져만 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던 청년 실업 문제와 정반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입니다. 청년 실업은 증가하지만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취업 생활을 견디면서도 중소기업만큼은 꺼려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이고 금융공기업의 40%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의 복지나 사회적 인식 역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만약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편차가 줄어든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첫째, 일한 만큼 받는 사회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야근수당,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지급돼도 임금 격차 확 줄어들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 기업의 임금 체불을 감시하는 정부 산하부서를 신설하고 위법한 기업에 대해서는 벌금을 철저히 부과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버텨온 게 사실이니까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편차를 줄여나가려면 중소기업 또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창업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수 기업에게 금융 지원, 면세 등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왔던 경제 성장 방식,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임금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근무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단순한 주 5일 상용 근무직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닌 업무의 특성이나 효율성을 고려하여서 유연 근무제나 탄력 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모 게임 회사에서는 일하는 문화 개선안을 도입하여서 이른바 야근 금지령을 내렸었는데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직원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작업량은 그대로인 채 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지침으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불 꺼진 회사에서 컴퓨터 불빛에 의존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임금을 올려라, 근무 조건을 개선하라라고 기업에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근무 형태의 다양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